예, 수치해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4장, 5장을 순서대로, 책의 순서대로 하면 4장, 5장을 하여야 하지만 4장 연립방정식의 해, 5장 연립방정식의 해, 반복법, 직접법, 반복법. 이 부분은 프로그램 짜기가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적응이 되고 나서 순서를 좀 뒤로 해서 쉬운 부분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보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법은 6의 1절에서 라그란지 보관 다항식이 있고 6의 2절 뉴턴의 보관 다항식이 있고 그 다음에 6의 3절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라그란지 보관 다항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라는 것은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했을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연력극 뒤에 테이블의 온도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라든지 어떤 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실험한 데이터라든지 연력학 테이블이나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 중에 예를 들면 온도가 10도일 때 내부 에너지, 20도일 때 내부 에너지, 30도일 때 내부 에너지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주어지지 않는 10도, 20도 주어지지 않는 중간에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보관법을 사용합니다. 연력학에서는 아마 가장 쉽게 그냥 테이블이 있으면은 직선이라 생각하고 요거 때 요거는 이거 대 이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연력학을 들은 사람은 다 알겠죠. 연력학 시간에 그렇게 뒤에서 테이블을 보고 연력학 테이블을 보고 이렇게 중간값을 계산할 수, 물론 그때는 손으로 하겠죠. 이럴 때 하는 법이 보관법이고 영어로는 인터폴레이션 법이라고 합니다. 실험 데이터로부터 중간에 어떤 값을 계산하는 법이고요. 이 방법으로는 라그란지 다항식과 분할 차분법, 스플라인에 의한 보관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법하고는 조금은 의미가 다른 커브 피팅, 곡선 맞춤법이 있겠습니다. 역시 실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중간에 어떤 값을 알아내는 방법인데 이것은 실험 데이터로부터 어떤 근사한 값을, 근사식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을 구해서 그 식으로부터 값을 알아내는 방법이 조금은 그 목적은 같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다 주어지지 않을 때 중간에 어떤 값을 구할 때 목적인데 보관법과 곡선 맞춤법 두 가지 있고 요 차이는 6장 7장인가요? 곡선 맞춤법 하고 나면은 요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맞춤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최소 제곱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장에서는 보관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어떤 실험 데이터가 또는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쭉 연속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2, 3, 4, 5일 때 그때 값이 이런 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가 2.5일 때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죠. x가 2.5일 때 y 값이 얼마인가 또는 y가 3.5, 3.5 아니라도 3.4, 3.3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직선으로 생각해서 이거 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 보관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사용하겠죠. 그러나 가장 예를 들어 이와 같이 4개의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앞에서 이 두 점 사이의 선으로 생각한 것은 직선으로 연결된 거고요. 지금은 4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주어진 4점을 지나는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y =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점이 4개니까 3차 다항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 다항식으로 구한다면 개수가 a, b, c, d의 4개의 미지수 개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점을 지나게끔 x를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면 그때 y가 4.8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각각을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은 값들을 x에 대입을 하면 연립방정식으로 4개입니다. 자, 2, 3, 4, 5. 자,
그러면은 식이 4개고요. 미지수가 A, B, C, D 4개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값을 연립 방식을 풀면 됩니다. 이 연립 방식 푸는 것은 우리 4장, 5장을 해야 되는데 이 연립 방식 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치해석 중에 제일 복잡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프로그램을 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와 같은 연립 방식을 해서 해를 구했다면 A는 0.4, B는 -1, C는 2, D는 1.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점을 지나는 요 A, B, C, D에 구한 개수를 대입을 하면 Y는 0.4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6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제 x = 2.5일 때 y 값은 x = 2.5일 때 y 값은 6.6이 되겠습니다. x = 3.5는 요 식에다 3.5를 대입을 하면 13.5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목적은 주어진 실험 데이터가 4개가 있을 때 4개의 점을 지나는 다항식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개가 주어져서 풀 수가 있겠지만 보다 많은 한 10개, 20개 이런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와 같을 때 연립 방식을 풀기는 쉽지 않아서 노력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비록 4장, 5장에서 연립 방식을 하는 것을 배우더라도 그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라그랑지 보관법은 옛날에 컴퓨터가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 생각해낸 방법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다항식을 구하기보다는 직접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라그랑지 보관식이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와 같은 4점을 지금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지나는 곡선은 3차식이 될 겁니다. 이 3차식은 여러 가지 3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4점을 지나는 라그랑지 3차 다항식은 다음과 같다. P3X는 이렇게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Y 꼴 어떤 fx인데 3차식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P3X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몇 차 다항식인가? 이걸 보면은 x 최고 차수가 x 3승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 3승 x 3승도 나오고 x 제곱도 나오고 다 전개하면 이것을 다 전개하면 어떤 x 3승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식도 복잡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 식은 3차 다항식이라는 얘기, 3차 최고 차수가 3차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 3차 다항식은 어떻게 생긴 3차 다항식이냐? 이렇게 생긴 3차 다항식이라 좀 복잡하게 됐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첫 점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x0와 y0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x-x1, x-x2 요 점 빼고 그 다음 점 3개가 있네요. x-x1, x-x2 그 대신 밑에서는 x0-x1, x0-x2, x0-x3, y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y1 요 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 y1이 오고요. 여기에 x-x0 요거 빼고 요거 밑에도 마찬가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x1 빼기 x0 이렇게 x2, x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런 실험 데이터는 주어진 값이죠. 예를 들면 2, 4 뭐 앞에처럼 주어진 숫자입니다. x0, y0, x1 이런 것들은. 따라서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요거는 다 숫자죠. 숫자 계산하고 나면 요거 다 숫자죠. 여기도 숫자가 있고 그럼 다 숫자 A 이렇게 다 요거는 복잡하게 나타나 있지만 요거는 다 계산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된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꼴 p3x 이런 다항식은 y 꼴 p3x는 이 주어진 4점을 지낼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각각의 식에다가 y 꼴 p3x라는 식이 있을 때 그 x자리에 x0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x0 요 약분되죠. 다 분모 분자 같으니까 y0 y는 y0 그 다음 여기는
x0 들어가면 여기 여기에 x0가 들어가면은 이게 있기 때문에 0이 되죠. 자동적으로 0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즉 x0를 대입하면 y는 y0 플러스 이거 다 0이니까 y0가 되는 거죠. 즉 x0를 이 식에다가 x0를 대입했을 때 y가 y0가 된다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x1, x2, x3도 해보면 다 지날 겁니다. 다른 세 점에 대해서도 x1을 대입해볼까요? x1 대입하면 여기 0 되죠. 여기 x1 대입하면 여기 0 되죠. 여기 x1 대입하면 0 되죠. 요것만 남겠죠. 여기 x1 다 대입을 하면 분모 분자가 같죠. 1이죠. y1이 되죠. 즉 x1을 대입하면 y1이 되고 x2를 대입을 하면 y2가 되고 x3를 대입하면 y3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주어진 4점을 지나는 곡선을 구하라 할 때 앞에서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4점을 지나는 곡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3차 방식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4점을 지나는 개수 A, B, C, D를 구해야 되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만은 이 4점을 지나는 3차 방식을 이렇게 가정하면 끝난 겁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y = p3x라는 것은 이 4점을 지나는 곡선이 저절로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반한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을 이게 라그랑지 다항식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했죠. 여기다 숫자죠. 숫자를 다 대입하면은 전개를 다 하면 요거랑 같아서 A와 비교하면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뭐 우리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도 되고 그 다음에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볼까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뭐든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손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컴퓨터 이해하는 그 다음 단계죠. 옛날에는 손으로 했겠죠. 손과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캘큘레이터, 계산기 캘큘레이터하고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적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우리의 수치 해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데까지가 최종 단계였겠죠. 지금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제를 손으로 하는 문제는 연습 문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손으로 하는 문제도 내겠습니다. 프로그램만 할 줄 알면은 되는 건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과제를 손으로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 4점을 지나는 3차식은 미지수 A, B, C, D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됐다니. 자, x 마이너스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3, 4, 5, 3, 4, 5. 그 다음에 밑에는 요걸 기준으로 요거 빼기 요거 아니지. x 빼기 2 빼기 3, 2 빼기 4, 2 빼기 5 요거죠. 근데 요즘은 뭐야? y0 4.8. 이것도 요걸 기준으로 하면 요거 빼고 2, 4, 5가 되고 2, 4, 5. 2, 4, 5는 놔두고 x자리 3, 요즘 3, 3, 3 이러면 하면은 자, 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목적은 중간의 값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거는 계산해야 돼. 숫자니까. 숫자 계산하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0.8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전개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전개하면은 다 x3승 뭐고 다 전개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앞에와 똑같습니다. 해보면은 근데 뭐 이거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시간 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전개를 다 해서 이게 지금 3차식이 되니까 이게 뭐 전개해서 요즘 구하는 게 쉽지만 이게 8차, 9차 되면은 하면은 이상한 겁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여기다가 자 아까와 똑같이 x = 2.5일 때 y가 얼마냐 할 때 x = 2.5를 대입하면 되겠죠. x = 2.5를 대입하면 여기 어디에 여기 대입합니다. x 뭐 여기 좀 대입하는 거는 많죠. 2.5, 2.5, 2.5, 2.5, 2.5, 2.5, 2.5, 2.5, 2.5. 자,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땐 그것도 귀찮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뭐 도리가 없죠. 이럴 때 하면 6.6.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하면 프로그램을 짜면은 뭐 일일이 이가 하지도 않고 컴퓨터에서 6.6, 13.5 이렇게 답을 내줄 겁니다. 자, 조금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3차 방식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4개밖에 없을 때는 3차 방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데이터들이 n의 개가 있을 수가 있죠.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가 아까 전에 n차 방식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하겠고요. n 플러스 1개의 점을 지나는 곡선은 n차 방식이 되는 것이 y = pnx입니다. 아까 전에 3점을 지나는 곡선은 y = p2x. 아까 전에 보인 건 이거죠. 4점을 지나는 곡선은 3차 방식 y = p3x. 근데 이 p3x는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지냐? 라그랑지 n차 방식은 L0x, Y0, L1x, Y1. 아까 요 앞에서 보면 이 부분이 L0x입니다. 3차 방식인 경우는 L0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요게 L0x입니다. 요게 L1x입니다. 요게 L2x, L3. 점이 3개 주어졌을 때는 점이 4개 주어졌을 3차 방식인 경우. 그럼 점이 하나 더 주어졌으면 4차 방식이 돼도 하나 더 추가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이 n개가 되겠죠. n개 되겠고 첫째 걸 L0, L1, LNX. 그러면은 임의로 i번째 걸 보면은 i번째의 LIX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 기호 파이 기호 알죠? 예제에서도 아마 나왔지 싶은데 시그마는 더하는 것이고 파이는 곱하는 거죠. 뭐 j = 0부터 n까지 이걸 쭉 더하는 겁니다. 0부터 항이 아까 전에 보면은 자, 이것도 역시 여기 보면 아까 어려우니까 4개짜리를 봅시다. 4차 방식, 3차 방식 여기 보면 되겠죠. 자, 여기 L0x인데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인데 여기는 x0가 빠지고 여기서는 요거 곱하기인데 여기서 x1은 빠졌죠. 이렇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요런 식이 요런 항을 자 i = 1일 때 1 지금 L1 한다고 칩시다. 그럼 1은 주어졌죠. 1 정해지죠. 계속 바뀌면서 곱해지는 건 요게 0 1은 빼고 2 이런 식으로 j가 i와 같다. 요거 i 1이면은 i가 2면은 2 빠져요. 요런 식으로 식이 정해집니다. 자, 여기 지금 내가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항이라는 것은 자꾸 곱해지는 항이죠. 요거면은 안 해도 되겠죠. 이거 하는 부분만 적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x2를 한다고 치면 이건 2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x0부터 해야죠. 0부터 x0 빼기 x 지금 아니지 요건 2 보면 요 2네요. 2 빼기 x0부터 위에는 x 빼기 x0. 이 노트북으로 할 때와 다르네요. 지금 노트북이 조금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곱하면 되겠죠. 이거 안 적어도 되겠죠. 레이저 포인트로 할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n은 잘 라그랑지 당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냥 주어집니다. 뭐 계산하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라그랑지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매틀랩으로 하니까 매틀랩으로만 예제 6의 2는 C이고요. C로 보고 싶은 사람은 6의 2를 보면 됩니다. 예제 6의 3은 라그랑지.m EX6-3을 구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XD1에서부터 XDND
데이터가 몇 개 주어져 있느냐면 ND개 주어져 있죠. 자, YD 1에서부터 ND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3차 방식이라 그랬죠. 자, ND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은 N차 방식이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XD는 X0부터 주면 돼. 0, 1, 2, 3, 4 이렇게 0. 우리 매틀랩에서는 근데 0를 쓰진 않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매틀랩으로 작성하고 다음 주어진 5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라그랑지 보관법용 X가 2.5, 3.5일 때 Y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매틀랩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라그랑지.m이고 펑션은 펑션으로 작성했다. 메인 프로그램은 EX6-3이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2단계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이거 어떻게 넘어갔나? 먼저 라그랑지.m이라는 펑션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와 같이 펑션을 짤 줄 알아야 됩니다. 메인은 이게 메인입니다. 간단합니다. 메인은 어떻게든 주어진 데이터를 주고 x 이퀄 2.5를 주고 이 펑션을 부르면 답을 출력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다 프린트하고 이래야지만 내가 좀 게을러서 그대로 그냥 출력하게끔 해놨고요. x 이퀄 3.5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걸 안 하면 그냥 y값이 그냥 출력되겠죠. 자, x 이퀄 2.5도 마찬가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 F 정확하게 쫙 양식을 맞춰놓은 F 프린트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가보고 올까요? 잠시 이거 잉크 주석을 일단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지만 매틀랩이 뒤에 부록에 주어져 있는 매틀랩 데이터는 내 학교 홈페이지나 출판사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는 여러분들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자, 매틀랩 프로그램을 해서 그 실행을 해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방금 라그랑지 라그랑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EX6-3인가요? EX6-3 EX6-3 없나? 있네. 이걸 더블 클릭해도 매틀랩이 열립니다. 나는 지금 모니터가 2개라서 왜 좌측 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열리고 나면 이쪽으로 옮겨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응답 없음이 나와? 돼 있는데 이렇게 매틀랩을 실행을 해서 이미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XD 문제가 이런 데이터고 이제 배열을 입력할 줄 알아야죠. 이거 매틀랩 설명할 때 다 했죠. C에서는 다르게 입력합니다. YD XD, X는 2.5. 게을러서 요거 세미콜론 안에서 그냥 하겠죠. 예를 들어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근데 이거는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X 이퀄이 2.5일 때 Y가 이렇게 출력되고 X가 3.5일 때 Y가 이렇게 13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다시피 이 라그랑지.m이라는 라그랑지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함수의 입력값은 xd와 yd로 했으면 이 xd와 yd는 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앞에서 xd가 주어져야 됩니다. yd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라그랑지 xd yd 출력 x는 여기도 주어지고 그러면은 y 값이 이렇게 계산돼. 자, 그러면 라그랑지점은 여기서 이걸 실행하면 여기에 이 폴더에 라그랑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요것만 실행해서는 안 되죠. 라그랑지.m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서
설명도 잘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이것을 여기보다는 우리 저기로 가서 큰 화면에서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제는 이렇게 돼 있고, 이 라그랑지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간단하죠. 요거 y 이꼴 pn 요거 적으면 되죠. 자, 요거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시그마, 그 다음에 li 구할 때는 요 li를 구할 때는 파이 곱하기 이거 두 개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이미 그 과제로 내줬죠. 이거 곱하기도 해보고 합도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C나 포트란이나 매틀랩이나 어느 거든지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뒤에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인 것까지만 하고 손으로 푸는 것까지만 해야 되겠죠. 지금 요 y = pnx를 요거를 요 시그마도 있고 곱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할 줄 모르면은 못 짜죠. 친절하게도 내가 뭐 해줬네요. 이렇게 합니다. 곱하기 할 때는 p = 1 계속 곱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더하는 단계, 요 y는 0에다가 4 계속 합하는 과정이고, 요는 계속 곱하는 과정이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짤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또 해줬습니다. i가 j가 같지 않을 때는 계속 곱해가는 거지. 앞에 요게 어떻게 되는가를 잘 이해해보고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그랑지점 돼 있고, 오늘은 라그랑지 방식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가 예쁘게 나옵니다. 이번 강의는 라그랑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